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은 삼치입니다. 기계치, 그 다음에 큰맹,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음치입니다. 제가 잘 아는 것은 사실은 법률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한번 후배들에게 잔잔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합니다. 자, 저는 영예초등학교, 영예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시절 저는 전형적인 범생이었어요. 겁도 많았고 소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그때만 해도 집에서 도시락을 이렇게 먹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귀신이 나올까 겁이 나서 못 들어갈 정도의 정말 겁쟁이였습니다. 그렇게 보냈던 그 영예 초 중학교의 그 시절은 저한테는 굉장히 행복했던 시절입니다. 제가 뭐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도 아니었고 친구인 건순교나 뭐 이런 거 이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치여가지고 그냥 보통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영예 또는 우리가 강구에서 축산으로 가는 그 길이 그렇게 예쁜 길이라는 것은 저는 예전에 최진실 씨, 박상원 씨, 최불암 씨가 했던 그대 그리고 나 그 프로 보면서 저는 처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았던 영예 초, 중 학교 시절은 저한테는 굉장히 편했고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막노동을 하셨던 아버지, 행상을 하셨던 어머님의 남다른 교육열에 따라서 대구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가 제가 처음 영덕을 떠나서 나가본 최초의 도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낸 대구의 3년 중에 저는 처음에 아주 우수한 성적의 공부 성적을 낼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한 700여 명 됐었는데 한 50등 정도의 성적을 냈던 것 같아요. 2학년이 되면서 문이과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 문과가 5개 반이었어요. 이과가 7개 반이었고 그 문과에서도 저는 한 20여 등 정도 하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절에 저는 저한테 하나 제가 참 판단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경원고 2학년을 딱 다닐 때 여름방학 직전이었습니다. 나는 몸이 좀 약하기 때문에 시골 어르신한테 부탁을 드려서 자전거를 하나 사주셔라 해서 대구 서구에서부터 달성군, 지금은 달서구입니다만은 까지 자전거로 1시간, 1시간 반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 자전거를 타면서 제가 그 다음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공부를 어떻게 할까 이제 고2, 고3을 지나면서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2, 고3을 어떻게 버텨야 되느냐 하면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하니까 저는 암기 과목의 천재입니다. 지금도 40년 전에 배운 암기가 거의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암기 과목에 많은 시간을 부을 수는 없다. 저희 때는 영교시가 있었습니다. 1시간 일찍 학교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영교시에는 그날 배울 과목을 저는 중에서 암기 과목을 다 미리 예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10분간 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복습을 다시 하는 방식으로 그 시간을 공제한 다음에 모든 시간을 다 영어와 수학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밥을 빨리 먹은 다음에 운동장 트랙을 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후배님들이 오해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저 친구는 아마 친구도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 카리스마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공부 잘하는 친구와 옆에는 항상 시험 문제를 묻거나 뭘 하거나 하는 친구들이 항상 찾아왔어요. 제가 그 학교 운동장을 전신 묶고 돌 때는 제 친구들이 저를 따라서 같이 돌면서 저한테 공부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서 그 친구들하고 지금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 간단했던 거 몇 가지. 그 자전거를 탄다. 그다음에 그 내가 잘하는 과목 말고 내가 못하는 과목에 모든 힘을 부어 넣는다. 이런 간단했던 몇 가지의 원칙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때는 선시험 후지망이라고 해서 시험을 먼저 보고 지망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시험 성적이 나오면 어느 학교를 갈 수가 있는지가 결정이 됐어요. 이제 전교 21등 했던 제가 고3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모든 대학을 다 갈 수 있다. 이렇게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하나는 자기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스스로 개발해내려고 해야 되고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훨씬 더 친절합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래서 최대한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선택을 하셔라.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미사여구를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의 시절은 굉장히 가혹하면서 힘든 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셔야 한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유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대구에 처음 간 것처럼 입학 원서를 안고 서울대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때 무궁화 열차를 처음 타봤습니다. 그 서울대를 가는 길에 그 어린 나이에 굉장히 당돌하게도 나는 이 다음에는 미국이나 유럽에 나가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가진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서울대 법대의 시절은 저는 굉장한 농땡이였습니다. 시간도 참 많았고 또 그 서울대 관악산 있는 데가 유원지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다 보면 이 친구들이나 선배를 만나면 꼭 대낮부터 막걸리를 마시고 거기에 가곤 했어요. 그 시절을 저는 굉장히 농땡이 시절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마치고 나서 도대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 고민의 시점에서 저는 나는 고시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4년간의 고시 공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고시 공부할 때는 좋다. 내가 한번 내 엉덩이에서 정말 진물이 날 때까지 앉아 있는다. 해서 눈을 감으면 자고 눈을 뜨면 공부한다. 이게 제 원칙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법연수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때의 사법연수는 지금 로스쿨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때는 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또 역시 예전 버릇을 못 고치고 농땡이 시절 2년 동안 참 재밌게 보냈습니다. 지금 변호사 하는 시절보다 더 잘 보냈어요. 제 인생을 보면은 아주 열심히 했던 시기하고 농땡이로 살았던 시기가 딱 겹치는 게 바로 제 인생이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2005년도에 미국 보스턴 대학에 유학을 갔습니다. 이때도 물론 농땡이 시절이었습니다. 이때는 잘 놀아보자 이런 개념으로 정말 미국 전역에 대한 여행을 다 다녔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행복했던 시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법조의 길이 뭔가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는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게 헌법 103조일 겁니다. 독립하여란 말에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돼요. 독립한다는 의미는 판사는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상급자 누구한테도 견제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직업이에요. 근데 가끔 보면 우리 판사들 중에서 법관의 독립을 판사 개인의 독립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굉장히 가소롭습니다. 검사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 때문에 일정한 제약을 받지만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검찰청법에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권한, 판사와 검사의 독립하고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권한을 지니고 있는 다른 공직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제 전문 분야인 변호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변호사는 사무실에 있으면 항상 서면을 준비합니다. 민사에서는 준비서면, 형사에서는 변론노지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는 데는 법정이 아니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교도소입니다. 첫 번째는. 그 교도소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철망이 쳐져 있고 감시병이 있고 해서 굉장히 무서운 지역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예쁘게 잘 꾸며져 있어요. 대한민국 이 교도소는 대부분 다가 3, 40년씩 된 거기 때문에 나무도 잘 되어 있고 또 화단도 재소자들 중에서 솜씨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화단도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착오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TV나 영화를 보면은 유리벽이 있는 데서 옆에 교도관이 서 있는 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변호사한테는 일체 유리벽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옆에 교도관이 저의 말을 듣거나 녹음하거나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만날 때는 어떠한 옆에 법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계장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주 가게 되는 것은 경찰이겠죠. 사실 뭐 변호사가 제일 만만하게 사는 게 경찰이기도 합니다만 경찰서에 저희 의뢰인들이 들어가게 될 때는 피의자 진술 참여권이라고 하는 권한을 저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진술할 때 저희가 같이 참여하는 거지요.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보면 가끔 유치장이 있어요. 그 유치장에 가서 저희가 역시 접견을 할 때도 옆에 경찰이 배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고 녹음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녹음해봤자 그는 증거가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경찰, 검찰을 저희가 거칩니다. 하고 가끔은 변호사와 검사, 특히 경찰은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하고는 조금 심하게 언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법원에 가게 되지요.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뭐 변호사들이 법원에서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짧게 말하고 대부분은 문서로 대체합니다. 하고 제가 볼 때도 그게 훌륭한 변호사의 자세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변호사의 하루는 흘러갑니다. 자, 우리 후배님께 제가 해주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후배님들, 지금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는 거의 고등학생의 과정은 굉장히 가혹할 겁니다. 그 과정을 거쳐나가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미래, 제가 대놓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아주 재력 있거나 권력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환경이
도시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불리한 환경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정운찬 서울대 총장께서 농어촌 지역에 서울대 2명씩 할당을 해준 것,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에요. 자, 그런 여러분이 자기를 믿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지금은 공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시고 아프지만 지금을 견뎌가셔라.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 후배님한테 참 마음속에 큰 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며칠 동안 이 어떤 대화를 내가 우리 후배들한테 진짜 해줄 건지 그냥 적절한 축사를 해줄 건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가슴 아프고 힘든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되네요. 정말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죄를 드립니다. 예,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예. 예, 변호사님, 김수엽 변호사님 고맙고요. 그러면 뭐 시간이 또 있으니까 또 토론을 하면 더 오히려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김수엽 변호사님 공부를 엄청 잘하시는 것 같아요. 대구에 있는 경운고등학교 3학년 때 뭐 1등을 빼놓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 잘하시는 분이 우리 영에서 태어났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공부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토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선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한테 기회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질문 좀 해주시고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권재덕 부회장님 혹시 뭐 저 질문 사항 있으면 먼저 좀 한번 해주십시오. 다른 학부모님들 준비하시게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요번에 이제 4회째인데 계속 하면서 점점 우리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졸업하신 선후배님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김수석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공부를 하시면서 물론 이제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뭐 머리가 좋으시니까 암기 과목도 잘하시고 여러 방면에서 공부를 잘 하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시골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맞죠? 예, 예, 우선 좀 예. 해주시죠. 예. 예, 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는 성문 종합 영어하고 성문 기본 영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성문 기본 영어를 보고 있으니까 제 친구가 한 명 와서 저한테 그 말을 했어요. 다른 애들은 다 성문 종합 영어 보는데 너는 왜 기본 영어를 보냐? 하길래 제가 그 말이었습니다. 나는 내 수준이 성문 종합 영어를 볼 수 있는 수준이 못 된다. 예. 그래서 나는 성문 기본 영어를 보는데 나는 성문 기본 영어 정도의 수준에서 나오는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다. 나는. 왜냐하면 5번도 넘게 읽었기 때문에 난 다 외우고 있다. 예.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공부에서 무슨 정도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에게 맞는 것을 끊임없이 탐색해내고 주위에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받고 이렇게 만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꿈만 높아지고 실제에서는 따라 못 갈 길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공부,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서 공부를 하면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에게는
남들이 보는 이 공부 카리스마가 생기는 겁니다. 친구들도 많이 붙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에게 맞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과목도 포기하지 마셔라. 포기하면 포기하는 만큼 놀게 된다. 나는 영어와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영어와 수학을 포기한다고 말하는 친구들 가끔 봅니다. 그 친구들 사실 그만큼의 시간 동안 놀아요. 예, 죄송합니다. 이 정도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좀 예, 추가 감사합니다. 예, 제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학부모님들 성문 영어 없는 지금 아마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문 기본이 있고 빨간 성문 책. 종합이 있어요. 그 종합은 되게 좀 어렵고 고차원이고 그 밑단계가 이제 성문 기본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고3 때쯤 되면은 다 성문 종합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성문 기본은 너무 고1 본다 이렇게 해서 잘 하지 않고 그랬는데 김수섭 변호사님은 예를 들면 우리가 성문 기본 그거 한번 보고 바로 종합 3번 보면 기본에서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김 변호사님 5번 봤다. 성문 기본을 5번 봐서 기본에 나오는 건 내가 다 맞춘다. 그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문 종합 가지고 막 계속 하는 사람은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기본 문제를 틀려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저도 고3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하셨고 뭐든지 포기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고3 때 되면 막 수학 못하면 막 수학 포기하고 다른 것으로 만회한다 그러는데 사실 그게 만회란 게 참 안 되는 건데 그 포기한 만큼 놀게 된다는 말씀이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런 경험한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좀 박다나 학부모님 혹시 뭐 질문 사항 없으세요? 박다나 윤미란 학부모님. 예. 예, 다른 분들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호사님 여기 그, 누가 수학의 정석 이야기 있는데 수학 공부는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학.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예, 예, 예. 네. 제가 수학은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 학교 내에서는 수학의 신이라 불렸습니다. 수학이. 그 수학은 정말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으면은 외울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 수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원리를 찾아가고 만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제가 저희 큰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그겁니다. 이 녀석은 수학을 암기 과목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수학의 공식과 수학의 그 진행 방향을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계속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제가 저희 큰딸이 중3 때 저희 큰아이를 제가 수학을 가르쳤어요. 결국은 저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면은 부모 자식 지간에는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 지간에 그 차 운전 이렇게 그 가르치는 게 아닌 것처럼 똑같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정말 이 수학을 애한테 가르치는데 저는 그때 거의 한 4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다 나더라니까요. 근데 저희 큰딸은 작년에 배우도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을 가르쳐 본 다음에 저희 애엄마한테 그랬습니다. 차라리 과외를 시키자. 이거는 부모 자식지가 완전히 쪽나버린다. 이거는 자꾸 애한테 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했는데 저 그때까지도
이 중학교 3학년 수학이 안 잊어지더라고요. 정말 한 40년 가까이 된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래서 그때 수학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했고, 사실은 저희 수학 선생님은 자기가 못 푸는 문제가 생기면 저보고 대신 풀라고 했어요, 나와서. 그래서 제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아니 저 다음은 질문을 우리 강정임 부회장님 좀 해주시고요. 제가 그 사이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김수섭 우리 후배님은 아주 특이하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그렇게 이제 머리가 뭐 기억력이 좋거나 아주 비상한 수재가 아니고 보통은 이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 따라가고 앞서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 김수섭 변호사님은 그런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 공부의 신으로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잘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초등학교 때 뭐 보통 뭐 책을 많이 읽었다든지 아니면 뭐 누구한테 방법을 잘 배웠다든지 뭐 그런 비결이 있나요?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없습니다. 잘하신? 예? 하고 사실은 제가 우리 후배님들한테 꼭 권유하고 싶은 것 하나는,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현재 후배님들에게는 가장 급선무가 될 겁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문학 서적을 계속 읽으세요.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닌 분야. 저는 지금 리중천의 삼국지 강의를 읽고 있습니다. 저 지금 여기가 저희 집이기 때문에 뒤에 뜨던 아이는 저희 아들입니다. 그렇게 인문학 서적을 끊임없이 읽으면서 자기를 개발해 나가는 것, 저는 그것을 사실은 어릴 때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배우게 됐는데요. 만약에 이 자리가 초등학생들을 위한 자리였으면 저는 그 아이들에게 정말 광범한 독서를 해라, 이렇게 권유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대부분 다가 고등학생이고 그 부모님들이실 때니까 지금 같은 때 시간을 분산해서 다른 인문학 서적을 읽어라, 이렇게 제가 함부로 권유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하고 뭐 제가 머리가 그렇게 비상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멍청한 구석이 많아요. 특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기계 치면서 그다음에 컴맹이면서 음치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세 가지 다에 대해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게 역시 공부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공부에 좀 매달렸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중요한 시점,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되기 전에 나는 이렇게 공부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았던 거,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군대를 갔다 와서 나는 고시 공부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겠다, 이렇게 고민했던 시기, 이런 몇 개의 시기들의 고비에서 그나마 좀 이렇게 잘 그 생각을 잡아온 게 아닌가. 그게 작은 차이인데도 나중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큰 차이로 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우리 김수엽 변호사님은 나중에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위해 가지고 영예고등학교에 좀 특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청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아주 좀 특별하게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강정임 저기 부회장님 좀 질문 좀 하나 해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아침이라서 제가 예, 예. 얼굴은 안 비치겠습니다. 예, 예. 근데 변호사님 말 듣고 있자니 그 교수님 말처럼 변호사님 공부를 그렇게 특출나게 잘하시는데 거기에 뭐 기계나 뭐 컴퓨터까지 잘 다루셨으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뵙지도 못할 자리에 계실 것 같고요. 저희 지금 제 생각에는 저희 향후 몇 년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저희 선배나 누구 중에서 이렇게 법학 쪽으로나 변호사나 뭐 이렇게 되신 분이 안 계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저의 생각에 그 요즘에 공부하는 거랑 그 옛날에 공부했던 분들이랑 뭔가 차이가 있나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환경이나 뭐 아니면 교수님처럼, 아니 변호사님처럼 뭐 타고났다거나 글쎄요 조금 전 좀 지금 들으면서도 저희하고는 좀 많이 동떨어진 뭐 그런 얘기를 듣는 그 느낌이 드는데 질문이라기보다는 예, 저희 교수님 말씀처럼 그 공부하는 방법을 나중에 저희 학교에 한번 오셔서 꼭 학생들한테 강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네, 기꺼이 동의하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 말씀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공부라든가 뭐 이런 게 비법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진짜 뭐 공부해야 될 시기가 되면 자기 인생을 걸고 뛰는 수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고등학교 경원고에 들어갔을 때 전교 한 50등 정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문이과가 1학년 때는 같이 있었으니까 한 720명 중에 한 50등. 2학년 때는 한 20여 등 했어요. 근데 고3이 되면서 성적이 오르던 배경은 정말 그때는 결단의 시기다. 이거는 나는 막노동하는 아버지, 행상하는 엄마밖에 없는 놈인데 내 인생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서 오는 절박감이 사실은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그 시기, 특정한 시기는 굉장히 열심히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정말 눈 뜨면 공부하고 눈 감으면 잔다. 이게 제 모토였습니다. 예. 요즘 학생들은 그런 절박함이 대답이 없는 거,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요즘 학생들은 그런 절박함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 그 왜 우리 시골에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네. 저희 뭐 어른들 두 분의 능력으로서는 사실은 이 사남매를 먹여 살리기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뭐 아마 지금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좀 어려웠겠지요. 예, 그거는 저도 이해가 되고요. 또 뭐 지금 아이들이 저희들처럼 그렇게까지 모진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를 그렇게 키우지는 않았고요. 근데 역시 인생에서는 승부처가 주어지면 그 승부처를 놓치면 안 된다. 그것은 저는 분명합니다. 예,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그 우리 김 변호사님 그 절박함 그 어떤 가정에서 그러니까 빨리 깨우친 거죠. 부모님들이 나를 뭐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뭐 좀 또 다른 내가 태어난 곳도 그렇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내가 스스로 이걸 헤쳐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그때 아주 어린 학생이었지만 아주 강해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그 공부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집중 못하고 막 이것 하고 저것 하고 했는데 김 변호사님 막 정말 막 절박감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원래 또 고등학교 되고 나가서 50등 그 한다는 게 그게 영예 중학교에서 초 1등을 해야 그렇게 될 거야 아마. 그 원래 잘하시는 데다가 그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3학년 올라가시면서 또 절박하게 공부를 해서 많은 성과를 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그렇게 생활하시는 것 같아요. 집중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집중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거 뭐 다른 거 컴퓨터나 이런 건 그 뭐 하시는 거 신경 안 쓰시니까 아주 너무 좋은 강의입니다. 우리 그 학생들 몇 명 계신데 고다현, 고다혜 그리고 송상원 우리 대학생 좀 질문 사항 없으세요? 김소미 학생 하고요. 예, 혹시 김종태 선배님 혹시 후배한테 좀 격려 말씀 한번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 변호사님 오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다 그 시절에는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김 변호사님은 대구로 유학을 하실 정도면 그래도 상당한 뭐 어떤 계기에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은 계기가 마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셨듯이 학생 신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공부 외에 다른 거 뭘 한다고 해도 탁월하게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우니까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이라 할지라도 학생 시절에는 그야말로 이게 마지막 선구처다 생각하고 죽었다 생각하고 1년 내지 3년 뭐 하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그야말로 그 낙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후배님들 열심히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저 강의 듣는 우리 그 학생들 또 학부모님, 김수섭 변호사님은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잘하시는 분은 사실 찾기 어려운 거예요. 예.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꾸준히 노력해가지고 조금씩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김수섭 변호사님 이거 영예가 나온 천재 중에 천재이시고 그렇지만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절박하게 공부하라, 뭐 포기하지 마라, 한 과목이라도 포기하지 마라 하는 말씀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자기 수준에 맞춰가지고 공부하라. 금방을 떨어가지고 뭐 남이 한다고 해서 막 그 잘하는 학생들 보는 책 가지고 따라가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은 되게 좀 소중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또 우리 그 동문들 그 법률 문제 이렇게 분쟁 생기면 그것도 좀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특히 동문 회장이 부탁하면은 아주 그 프로보나로 좀 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예 중고등학교 나온 우리 이렇게 천재 같은 변호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승승장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